회장님, 오늘은 차량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지만 62살 한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가겠네.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 서울 한복판을 걷던 그때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급하게 뛰어든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서 한도진은 비를 맞으며 손님들에게 비닐 우산을 나눠주는 30살 여성을 봤습니다. 사장님은 우산 없으세요? 한도진이 묻자 한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이 먼저 주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천막 안쪽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본 순간 한도진의 손에 든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고 품에 안긴 갓난아기 옆에는 우리 도연이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수백억 자산가가 된 한도진이 왜 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62살의 한도진은 회장실 넓은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십 년간 사업 일선에서 달려온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기업가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성사시킨 수백억 규모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 현관에 대기하고 있으니 편히 귀가하시죠. 한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가겠네.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한도진이 빌딩을 나서자 서울의 밤거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3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 거리를 헤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주머니에 1,000원도 제대로 없어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뛰어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생생했죠. 지금은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되었지만 그때의 배고픔과 절박한 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진은 문득 그 시절 자신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거센 소나기로 변해버렸죠. 고급 정장이 빗물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한도진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빌딩 처마 밑으로 뛰어들까 하는 순간 저 멀리 포장마차의 천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저없이 그쪽으로 달려간 한도진은 천막 아래로 몸을 피했죠. 숨을 고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비를 맞으며 손님들에게 비닐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 그칠 거예요. 이거라도 쓰시고 가세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환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옷에도 불구하고 한도연은 손님들을 먼저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싶었죠. 한도진이 자리에 앉자 한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죠?
뜨끈한 떡볶이 드실래요?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한도연은 밝게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도진은 천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포장마차 내부, 오래된 냄비와 그릇들, 그리고 벽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골 손님들의 메모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천막 안쪽 구석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한도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색이 아래고 모서리가 해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갓난아기가 함께 찍혀 있었죠. 한도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은 30년 전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고 옆에 서 있는 여인은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품에 안고 있는 갓난아기, 한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사진 아래쪽에는 바른 글씨로 우리 도연이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한도진이 직접 쓴 글씨였죠. 한도진의 손에서 우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에 한도연이 고개를 돌렸지만 한도진은 그저 사진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가슴속에서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할 것만 같았죠. 저 사진 속 갓난아기가 지금 눈앞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이 여성이란 말인가.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댔죠. 한도연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만들어 한도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게 최고죠. 한도연의 환한 미소에 한도진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벽에 걸린 그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3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28살이었습니다. 한도진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갓난딸 도연이를 돌보며 힘든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좁은 단칸방에서 셋이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퇴근하면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딸을 안고 놀아주던 시간들. 그것이 한도진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한도진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쪽에서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한도진의 회사 사장이 그를 불러 말했죠. 자네가 중국으로 가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줘야겠네. 성공하면 자네 인생이 바뀔 거야. 한도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갓난딸과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한도진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1년만, 딱 1년만 기다려줘.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 도연이 좋은데 살게 해줄게. 큰 집도 사주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꿈 이루세요. 우리 도연이랑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떠나던 그날 아침이 생생했습니다. 한도진은 아내와 딸을 꼭 껴안았고 딸의 보드라운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참았죠. 우리 도연아 아빠. 금방 올게.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렇게 중국으로 떠난 한도진은 처음 몇 달간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바빠지면서 연락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나도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한도진은 더 큰 사업 기회들을 잡기 위해 계속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도진은 점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은 계속 미뤄졌죠.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점점 지쳐갔고 전화 통화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도연이가 벌써 5살이 됐어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한도진은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못했죠. 사업이 너무 커져버렸고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진은 중국에서 큰 기업을 일궈냈고 한국으로 돌아와 더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내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한도진도 차마 가족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성공했지만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도진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놓인 떡볶이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 한도연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도연을 불렀습니다. 저기 사장님. 한도연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떡볶이 맛은 괜찮으세요? 한도진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사진은 무엇인가요? 한도연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아, 저건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아기였을 때 찍은 거죠. 한도연은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 속 아기가 바로 저예요. 부모님이랑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죠. 한도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도 되기 전에 사업한다고 중국으로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셨다는데 점점 뜸해지시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대요. 한도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한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신 거라고.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어요. 평생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하신 거죠. 한도진은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 사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용서해드리라고. 한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끔 해주시던 떡볶이 생각이 났죠. 어머니 레시피로 장사를 시작한 게 2년 전이에요. 한도진은 한도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렸고 그 사이 아내는 홀로 딸을 키우다 세상을 떠났으며 딸은 이렇게 작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을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어쩌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지도 모른다고요. 한도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한도연이 놀라서 물었지만 한도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물티슈를 건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혹시 제 이야기가 상처가 됐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한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당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요. 한도연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손님한테 하는 건 처음이에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나 봐요. 한도진은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떠날 때 갓난아기였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도 고왔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30년 동안 미뤄왔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사장님, 한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도진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죠. 사장님, 사실은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옛날에 당신 같은 딸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조용히 한도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사업이 잘 될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요.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만 있다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3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한도연의 손놀림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한도연은 그대로 한도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도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너무 오래 버려두었으니까요. 한도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딸도 모두요. 한도연은 천천히 한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한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도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과 한도진이 꺼낸 사진은 같은 날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떠나기 전날 찍은 겁니다. 아내가 한 장은 자기가 갖고 한 장은 나한테 주면서 꼭 돌아오라고 했죠. 한도진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도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손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도 멈췄고 주변 소음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진은 놀란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한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사진을 보시는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실 때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한도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도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되셨을 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도연이 한도진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한도연의 말에 한도진은 더욱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 한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아. 한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한도연도 한도진을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부녀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한도진과 한도연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도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셨을까?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죠. 한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도진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도연은 한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만났잖아요. 한도연의 따뜻한 위로에 한도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죠.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진과 한도연은 나란히 앉아 식은 떡볶이를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손맛이 느껴진다. 한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한도진은 매일 아침 일찍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에서 보내던 시간보다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죠. 아버지, 이렇게 매일 오시면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한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한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단다. 한도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도연 옆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62살 회장이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본 비서는 깜짝 놀랐지만 한도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세요. 손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그래서 요즘 사장님 표정이 더 밝아 보였네요. 한도진은 손님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손님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한도진은 이런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도진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도연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재료를 구입할 때는 직거래 시장을 이용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단다. 한도진의 말에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응대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는 더 중요해. 장사는 결국 신뢰가 전부니까. 한도진의 오랜 경영 노하우는 작은 포장마차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아버지의 조언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고 장사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죠. 오후가 되어 잠시 한가해진 시간 한도진과 한도연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진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단다. 한도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지.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 한도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지지해 주셨어.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으로 떠날 때도 울면서 응원해 주셨지. 꼭 성공하고 오라고. 한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한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아셨을 거예요. 한도연의 위로에 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도진은 한도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가게를 좀 더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한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도진이 설명했습니다. 포장마차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매장을 하나 내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한도연이 포장마차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곳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이잖아요. 이곳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에요. 한도진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자. 한도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은 받아줄 수 있겠니? 한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밤이 깊어지고 포장마차에 불을 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도진과 한도연은 함께 정리를 하며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볼까 해요. 한도연이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맛을 봐줄게. 한도진이 대답했습니다. 한도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한도진도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명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서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한도진에게는 딸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또 오실 거죠?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올 거야. 한도진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한도연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 그것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도진과 한도연은 포장마차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괜찮으세요?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한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공원묘지였습니다. 한도연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한도진은 묘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마주하는 순간이었고 다리가 떨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아버지. 한도연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은 한도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묘비에는 아내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한도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야. 한도진이야. 한도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30년이나 늦게 찾아왔어. 한도진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란 장미야. 한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선물했던 꽃이지. 한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성공한다고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당신은 혼자서 우리 딸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지. 한도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여보. 한도진이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아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너무 오래 버려뒀으니까. 한도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사신 거라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도진은 더욱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도연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분이잖아요. 한도연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다시 만났어요. 비록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한도진은 한도연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흩어졌던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한참 후 한도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우리 도연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한도진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키워서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어. 정말 고마워. 한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하겠어. 늦었지만 도연이 곁을 지킬게. 한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가 옆에 계세요. 묘지를 떠나며 한도진과 한도연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한도연이 물었고 한도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난 30년은 지워질 수 없지만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특별한 걸 먹으러 가자.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포장마차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 거기서 먹어요. 그날 저녁 포장마차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도진과 한도연은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단골 손님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죠.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한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도진은 옆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한도진은 포장마차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달았는데 거기에는 도연이네 포장마차 마이너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의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간판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한도진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나를 용서해줘서.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 옆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한도진과 한도연의 포장마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한도진과 한도연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한도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마지막 남은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한도연이 물었고 한도진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내일 거라고. 그리고 아내는 지금 이 순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요. 여보, 우리 잘 살게. 한도진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한도연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켜봐 주세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을 넘어 다시 만난 부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한도진과 한도연은 나란히 걸으며 내일을 기약했죠. 아버지, 내일은 날씨가 좋대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함께 열심히 일하자. 한도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그들이 걷는 길 위에는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을 소중히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